카미토 카세야는 평범한 고등학생 바보지만 마침 악마왕의 힘과 여자를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 덕분에 자니보다 더 많은 여자를 사귈 수 있다. 여러분, 채널 구독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숲을 걷다가 노천탕을 즐기는 젊은 적발의 소녀를 만난다. 마치 변태처럼. 그는 변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첫 번째 정령인 채찍을 소환하여 초보자처럼 휘두르기 시작한다. 카미토는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그녀의 어리석은 난동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그녀 위로 떨어진다. 카미토는 뛰어들어 그녀를 구하고 신들로부터 손에 부드러운 쿠션 같은 감촉을 선물 받는다. 이것을 본 소녀는 그를 기절시켜 채찍으로 묶고 아라티아 정령학원의 유니폼을 입는다. 카미토가 깨어난 후 그는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놀리다가 그레이워스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그곳에 왔다고 밝힌다. 그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진짜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영령과 계약을 맺고 힘을 다룰 수 있는 아카데미의 교장이 남자를 부른 이유를 그에게 묻습니다. 영령과 계약을 맺고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건 여자들뿐이니까요. 카미토는 그 할망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학교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그레이워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야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대사 없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클레어 루즈이며 마왕 솔로몬을 물리친 성검의 영령과 계약하기 위해 정화위식을 치르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성검은 학교 안 어딘가에 있는 신사에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신사로 향하고 클레어는 신사문의 봉인을 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성검이 놓인 제단에 도착하고 클레어는 대사 없음. 성검이 놓인 제단까지 따라갑니다. 클레어는 성검 앞으로 다가가 영령과 계약을 맺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검을 뽑아내고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영령이 계약을 거부합니다. 그녀를 대신해 맞서 싸우기 시작한다. 카미토는 클레어를 옆으로 밀쳐 다시 한번 구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말한다. 만약 정령이 평화롭게 계약을 맺지 않으면 힘으로 제압해서 노예로 만들겠다고. 그녀는 채찍을 꺼내 정령 스칼렛을 부르는데 작은 불꽃 고양이였다. 작은 불이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검과 싸우지만 예상대로 검이 고양이를 베고 클레어의 머리로 향한다. 카미토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뛰어들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밀치는 대신 밀어내지 않는다. 그는 검을 향해 손을 내밀고 검과 정령 계약을 맺어 클레어를 놀라게 한다. 스스로 검과 정령 계약을 맺는다. 그는 역사상 정령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사람은 마왕 살로몬뿐이며 그는 세상을 혼돈과 폐허로 만들었다고 밝힌다. 혼돈과 파멸로 이끌었다. 카미토에게 영혼을 빼앗긴 후 감사할 줄 모르는 고양이 여자답게 클레어는 자기 영혼을 훔친 카미토가 이제 자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채찍으로 그를 묶어 학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카미토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칩니다. 그녀에게서 벗어나 복도를 지나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려고 하자 안에서 남자의 여학교 입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평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문이 그의 얼굴에 쾅 하고 열리며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푸른 머리의 소녀가 칼을 들고 그 위로 뛰어넘으며 그를 절인 연어로 만들겠다고 위협합니다. 양념한 연어로. 교장 선생님이 뒤에서 그녀를 부르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그녀의 이름이 앨리스라고 밝힙니다. 그녀의 이름이 앨리스임을 밝힙니다. 그녀는 카미토에게 인사를 건네고 카미토는 그녀를 늙은 마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앨리스에게 경계를 서라고 합니다. 안에서 그녀는 그에게 앨리스가 실피드 기사단의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사단은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손에 있는 정령 인장에 대해 묻고 그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의 유령과 마침내 헤어질 수 있었냐고 묻기 전에 카미토는 화를 내며 그녀가 유령이 아니라고 말하고 초대장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초대장 내용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카미토는 리스타라는 정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령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레이워스는 그녀가 살아있다고 확인하며 그가 학생으로서 그녀의 학원에 입학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녀의 행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후 앨리스는 카미토에게 시설을 둘러보여주며 여자 화장실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 앨리스는 카미토에게 시설을 둘러보여주고 절대 여자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그를 그의 숙소로 데려가는데 그것은 마구간 옆에 작은 오두막이었고 그는 말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악명 높은 레이븐 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와 투성이. 투어를 마친 앨리스가 자리를 뜨자 카미토는 클레어와 마주치는데 클레어는 곧바로 채찍으로 그를 제압한다. 클레어는 그에게 앨리스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고
카미토는 앨리스가 자신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고 설명한다. 이제 자신도 같은 학생이 되었으니까. 그러자 클레어는 그가 검의 정령을 훔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령이 되어달라고 한다. 카미토는 그녀를 놀리며 만약 그러고 싶다면 인간형 정령과 계약하는 제대로 된 방법, 즉 키스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수 앞에서 클레어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까지 글썽인다. 프레이야가 다가와 카미토를 데리고 교실로 가서 소개를 시켜준다. 거기서 카미토는 린슬렛이라는 빙속성 마법사를 소개받는다. 린슬렛은 카미토를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는 클레어와 싸우고 아주 난장판이 된다. 하지만 그때 메이드복을 입은 소녀가 뛰어들어와 린슬렛에게 진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이 화낼 거라고 말하지만 결국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계단에서 떨어지려는 그녀를 카미토가 구해주고 그 결과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카미토는 그레이워스의 말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카미토에게 자신의 학원 대표로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에 참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강의 블레이드 댄서 렌 애슈벨이 이번에도 참가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가 인간형 어둠의 정령을 데려올 것이라고 귀띔하며 그 정령이 라스시아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는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프레이야 교수와 나눴던 대화도 떠올립니다. 걸어가면서 말이죠. 프레이야 교수는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가 5명이 위대한 정령왕들을 기리는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귀족 출신의 소녀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선택한 나라의 대표로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합니다. 우승자는 정령왕들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대표하는 나라는 오랜 번영과 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카미토에게 돌아서서 토너먼트에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묻고 그는 그레이워스의 초대로 참가했다고만 말한다. 그러고는 배가 고프다며 식당에 대해 묻지만 메뉴에 셀 수 없이 많은 영을 보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그날 밤 늦게 린슬렛이 그의 방으로 와서 그녀를 위해 짙고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는 대가로 식사를 제공한다. 그는 문을 닫고 레딧을 이용해 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그의 발을 핥고 그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면 식사를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잘못된 서브레딧이라며 문을 다시 닫는다. 그녀는 다시 들어와서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하녀가 여분으로 만들었으니 먹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자 카미토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녀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힌다. 바로 그때 클레어가 애완동물 사료 한가득 들고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그에게 먹이를 주겠다는 생각은 같았지만 방법이 옳지 않았어요. 린슬렛을 보며 자기 노예를 빼앗으려 한다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린슬렛은 기분 나빠하며 얼음 정령 펜니르를 소환합니다. 클레어는 불꽃 고양이를 소환하고 둘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 도중 카미토의 오두막에 불이 붙고 린슬렛은 얼음 화살을 쏘아 불을 끄고 오두막도 함께 끕니다. 클레어는 린슬렛에게 아직 자신의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린슬렛은 반박하지만 바로 그때 앨리스가 기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앨리스는 자신이 애써 지은 오두막이 부서진 것에 대해 묻고 두 소녀에게 나중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다른 기사들은 새로운 남학생을 보자마자 접근하려 한 린슬렛을 놀립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귀족도 아니고 언니는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배신자. 이 일로 둘 다 화가 나서 앨리스와 다른 이들에게 결투를 신청해요. 겁쟁이라고 부르면서요. 앨리스는 이런 건 못 참겠다며 카미토에게 인권도 없으니 같이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3대3 대결을 하게 되죠. 그 후 클레어는 카미토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같이 밤을 보내요. 자기가 카미토의 인권이 없는 것에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카미토에 미친 리즈 페로몬이 클레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걸. 그러고는 샤워하러 욕실에 가면서 카미토에게 방 청소를 하라고 말해요. 정리하라고요. 스칼렛도 카미토를 도와주고 청소 후에는 카미토가 부엌일을 하게 돼요. 갑자기 클레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샤워실에 수령이 이상하게 흥분해서 클레어를 공격했다는 걸 알게 돼요. 카미토는 리즈 마범으로 수령을 진정시켜 클레어를 구하지만 알몸을 봤다고 클레어에게 불에 타 죽을 뻔해요. 그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카미토는 클레어에게 그녀의 집착에 대해 질문해요. 강한 정령을 얻으면서 그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그에게 엘슈타인 귀족 가문 문장이 새겨진 로켓을 보여줍니다. 엘슈타인 귀족 가문 문장이 새겨진 그 가문은 강력한 화염 정령사로 유명했지만 모든 것은 4년 전 공작의 장녀 루비아가 오르데아 제국에 큰 재앙을 일으키고 도망친 후 끝났습니다. 그녀는 재앙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클레어는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재앙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클레어는 마침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카미토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썼던 것을 떠올리며 어쩌면 그들과 자신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학교 교정에 있는 마계와 정령계인 아스트랄 제로와 인간계를 잇는 아스트랄 게이트로 향합니다. 마계와 정령계, 아스트랄 제로와 인간 세계를 잇는 곳입니다. 여기서 부상을 입으면 신체적 피해는 최소화되지만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는 저레벨 정령들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결투장으로 가는 길에 클레어는 렌 애슈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자신의 공연을 통해 더 나은 블레이드 댄서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고, 또한 그녀가 분노한 정령들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여동생이 초래한 파괴를 막은 공연 덕분에 그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린슬렛과 그녀의 시녀가 기다리고 있는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린슬렛은 그들에게 물의 정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카미토는 그것이 클레어에게만 특별히 발생한 문제였고 정령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와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결투를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바람정령 시무르그를 소환합니다. 시무르그는 카미토를 공격하며 그를 쩔쩔매게 만듭니다. 클레어와 린슬렛은 뒤에서 그를 도와 새로 계약한 정령을 무기 형태로 소환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았던 검 대신 작은 단검이 나타납니다. 전에 다른 기사들도 가세하지만 소녀들이 카미토에게서 그들을 막아냅니다. 린슬렛은 지구의 망치 소녀를 상대하지만 앨리스의 새에게 쓰러집니다. 클레어는 얼음검 소녀와 싸우는 동안 카미토는 앨리스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단검을 던지지만 단검은 땅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집니다. 앨리스는 그의 작은 체구에 웃으며 자신의 정령을 긴 무기로 변형시킵니다. 카미토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그녀는 바람의 칼날로 반격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카미토가 막고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거대한 어둠의 구름을 가리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모두 뒤돌아 그것을 바라보고 고위급 마령이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카미토는 고위급 마령이 저급 지역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것이 클레어를 공격한 수령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위하여합니다. 반면 클레어는 이것을 강력한 존재와 계약을 맺을 기회로 봅니다. 그 악령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앨리스가 조금 돕고 클레어는 스칼렛을 사용하여 일제 사격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악령은 그녀에게 너무 강했고 클레어를 저녁 식사로 갈갈이 찢어버리려 합니다. 몰린 클레어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언니에게 흐느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악령이 공격하지만 스칼렛이 뛰어들어 막아내려 하지만 대신 악령에게 먹히고 맙니다. 이를 본 클레어는 정신을 놓고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카미토는 개입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악령에게 다시 한번 검의 영혼을 불러내어 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을 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영혼이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카미토는 거대한 성검을 휘둘러 악마를 반으로 베어버리며 이런 비참한 악령에게는 지지 않겠다며 최강의 블레이드 댄서 렌 애슈벨이라고 외칩니다. 전투 후 클레어는 그에게 다가가 스칼렛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력하고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혼잣말로 울먹입니다. 스스로에게. 한편 카미토는 검의 정령이 그의 힘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 의식을 잃습니다. 힘이라고 해야 하나. 잠든 사이 그는 어린 시절과 리시아를 처음 만났을 때 어둠의 집단에 의해 마왕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일을 꿈꿉니다. 수상한 집단에게. 그때 그는 깨어나 클레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불 아래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니 거기에 소녀가 있었고 그녀는 그의 검의 정령 에스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검의 정령 에스트. 알고 보니 린슬렛이 그가 기절한 후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린슬렛이 그를 확인하러 들어왔다가 에스트의 존재를 그가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작업을 걸려고 하는 것으로 그녀는 펜니르를 불러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에스트는 그 얼음 강아지에게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쓰다듬는다. 반면 클레어는 자신의 정령을 잃은 슬픔에 잠겨 힘을 찾아 밖으로 나가기로 한다. 카미토는 에스트와 함께 클레어를 확인하려고 일어나지만 방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다. 그러자 그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그녀를 찾고 앨리스는 여자를 꼬신다고 그에게 검을 겨눈다. 여자를 꼬신다고. 에스트는 검을 내리고 모두 앉아서 카미토는 자신의 정령의 인간형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다. 그의 정령의 인간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는 클레어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앨리스에게 묻고 그녀는 그에게 학원생들이 군사정령과 계약을 맺는 마을에서 열리는 계약식에 대해 말해준다. 군사정령과 계약을 맺는 학생들이 있는 마을에서.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이번에 글라시아라는 강력한 정령과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 이번에는
카미토는 또한 그들이 누가 정령과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기 위해 건물을 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령 없이 참가하는 것을 생각한다. 클레어가 스스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거야. 그러고는 앨리스에게 위식 장소를 묻고는 도망친다. 추정. 한편 클레어는 수상쩍어 보이는 사람을 만나 강력한 영혼을 제안받는다. 그녀는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서 영혼을 받지 말라고 한 말을 잊고 받아들여 결국 미친 영혼 예스펜스트의 주인이 된다. 예스펜스트. 위식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클레어가 자신에게 해준 말, 재앙의 여왕의 여동생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는 루비아가 오르다시아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화염 정령술사 중 한 명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오르다시아 제국.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정령사당에서 가장 강력한 화염 정령 레바틴을 훔쳐 도망쳤다. 이 행동에 화염정령왕이 분노하여 제국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의 불꽃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에게 그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는 클레어가 언니와 맞서 싸울 만큼 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할까봐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클레어는 카미토가 걱정했던 것과 똑같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데 정령 없이 토너먼트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녀는 약한 불꽃 마법과 평범한 채찍으로 거대한 정령 괴물들과 검무사들의 함대와 싸웁니다. 배틀 로열에서 말이죠. 예상대로 그녀는 힘의 차이 때문에 완패하고 그녀가 충분히 약해지자 관기 어린 정령이 그녀를 지배하고 신성한 힘을 강제로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나운 고양이 악마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정령 악마들을 타락시키는 기운을 발산합니다. 타락한 정령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들의 주인들까지 공격하며 혼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카미토가 현장에 도착해서 클레어가 모든 일의 원흉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것. 그러고는 저주를 풀어달라고 ESD에게 부탁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카미토의 손상 계약 인장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몸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리시아와의 다른 계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ESD를 검 형태로 변신시키고 미쳐 날뛰는 정령에게 뛰어듭니다. 배워보니 사실 미쳐 날뛰는 정령과 섞인 스칼렛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지난 전투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령력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이 말에 클레어는 희망을 얻고 자신이 이 상황을 처리하겠다며 마법으로 불꽃을 소환합니다. 카미토는 저 거대한 괴물에게 저 성가신 불꽃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클레어는 스칼렛의 인장이 새겨진 자신의 손을 공격하여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스칼렛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그녀가 평정을 되찾자 다른 영혼들도 진정되며 연계로 돌아갑니다. 연계로. 이 모든 사건 이후 카미토는 클레어에게 돌아서서 광란의 영혼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검은머리 여자애한테서 받았다고 말하고 그때 검은머리 여자애가 카미토 앞으로 날아 내려옵니다. 그녀는 리시아였고 최근 클레어를 공격한 수령부터 결투 중에 나타난 고위 악마 영혼 그리고 지금의 광란의 영혼까지 카미토 주변의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습니다. 고위 악마 영혼까지 심지어 지금의 광란의 영혼까지도 말이죠. 카미토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3년 동안 그를 기다렸고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러고는 관기의 마법으로 경기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혼 글라시아를 깨우고 카미토에게 천상의 광경 따위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날아갑니다. 카미토는 당연히 모든 것을 목격한 후 멍해 있지만 클레어가 그를 붙잡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글라시아가 감금에서 풀려나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에서 클레어는 카미토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그에게 어두운 머리에 소녀에 대해 묻습니다. 카미토는 그녀가 예전에 자신의 계약 정령이었고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그를 바라보며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계약 정령이니 글라시아를 물리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미토는 알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클레어는 갑자기 그를 키스하며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잘 먹히는지 카미토는 내면의 힘을 끌어내고 그녀에게 어필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클레어는 학원에서 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령이 먼저 마을에 도착하여 일반 시민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미토는 동의하고 검을 들고 거대한 존재를 향해 돌진하며 자신이 렌 애슈벨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어. 스칼렛이 아직 약해서 클레어는 지원 임무에 남고 그들은 무사히 정령을 물리친다. 그러는 동안 카미토는 정령의 발을 베어 넘어뜨린 후 화려한 점프로 정령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 눈을 찌른다. 이 모습은 클레어에게 3년 전 렌 애슈벨의 블레이드 댄스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카미토는 아직 서툴렀고 정령은 간신히 일어나 주먹을 날리지만 클레어가 막아서고
카미토는 정령을 중앙을 향해 곧게 베어 반으로 갈라버린다. 마치 몇 년 전 렌 애슈벨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클레어는 그가 진짜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를 보니 지난번 결투 때처럼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싸움 후처럼. 잠시 후 카미토는 침대에서 깨어난다. 다시 이불 아래에 SD가 있다. 시트 아래에 클레어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기를 겨누며 SD에게 그가 자신의 노예이므로 자신도 그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시녀인 린슬렛과 앨리스도 그를 확인하러 오고 결국 그들은 카미토의 침대맡에 서서 그를 두들겨 패려고 한다. 계약 정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단지 계약 정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라색 머리 소녀가 마차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렌 애슈벨을 찾아온 것 같다. 알고 보니 이 소녀는 렌 애슈벨의 진짜 정체가 카미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 악마 정령에게 쫓기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령을 불러 방어하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상황은 매우 나빠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카미토가 정화 마법과 함께 검을 들고 나타나 마치 기가체처럼 정령을 베었다. 그의 검술과 검은 검을 보고 그녀는 그가 렌 애슈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미토는 그녀에게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게 한 뒤 신발을 잃어버린 그녀를 업고 아스트랄 제로 숲에서 데려다 주었다. 그 검은 칼날이 사실 리시아의 무기 형태였다는 것도 알게 된다. 소녀는 그에게 왜 여자 옷을 입고 검무에 참가했냐고 묻고 그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스트랄 게이트 근처에 소녀를 내려주고 검무가 끝난 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몇 년 후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것이다. 한편 카미토는 낮잠에서 깨어나 클레어와 스칼렛에게 엉덩이를 구워지는 신세가 된다. ESD와 그녀가 이불 속에 숨는 버릇 때문에. 타락한 정령과의 싸움 이후 일주일이 넘었고 카미토는 오늘 드디어 팀 연습에서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훈련장으로 가서 프레이야 교수를 만난다. 프레이야 교수는 2달 후에 열리는 검무 참가를 위한 연습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팀이 경쟁하고 상위 3팀만이 진출합니다. 하지만 우리 커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댄스에 참가하려면 5명의 팀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팀원이 없습니다. 클레어는 어쨌든 둘이 충분하다며 조연 캐릭터들로 수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몇몇 조연 캐릭터들로요. 하지만 그녀는 카미토가 주인공이고 자신이 바로 그런 조연 캐릭터 중 하나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팀 배틀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그들은 상대팀에게 완패합니다. 상대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순수한 활용 면에서는 상대를 압도하지만 팀원 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소환 마법을 위한 시간 끌기 전략에 밀려 상대에게 패배합니다. 그 마법은 주변 숲의 모든 동물들을 불러들여 자비 없이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후 그들의 학교 순위는 크게 떨어지고 클레어는 그들을 탓하며 불평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미루는 건 비겁한 짓이야. 점심 식사를 하며 그 문제를 논의하고 어떻게 인원을 채울지 고민해. 그때 린슬렛이 지나가다가 그녀의 시녀 캐롤과 함께 점심 식사에 합류해. 팀원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혼자 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암시를 해. 팀원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스스로 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야. 캐롤의 도움으로 카미토가 이를 눈치채고 클레어에게 제안을 하도록 넌지시 부추겨. 클레어가 그렇게 하지만 예상대로 팀의 리더십을 두고 싸우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은 학원의 성스러운 속성을 다루는 새로운 전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 성스러운 속성을 다루는 클레어는 그들을 팀에 초대해볼까 고민해. 그때 앨리스가 지나가면서 카미토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해. 카미토는 그것을 잠시 고려해. 블레이드 댄스에 바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하지만 클레어가 자신이 그의 정령이라고 주장하자 그 제안을 거절해. 그녀를 버리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카미토는 이를 알아채고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합니다. 앨리스는 그것을 존중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고 있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후에 카미토는 그레이워스가 무슨 말을 할지 보기 위해 사무실로 갑니다. 그녀는 그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말하고 카미토는 자신을 부른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천천히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 자신이 돌보던 어린 소년일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예를 들어 훨씬 약해졌다고 말하며 반박합니다. 아침 연습 시합에서 완패한 것을 언급하며 말이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리스타에 대해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리스타에 대해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스타 말입니다. 이에 카미토는 화가 나서 그녀가 그를 부른 이유가 그것뿐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보라색 머리에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을 불러들여 오르다시아 제국의 두 번째 공주 피아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카미토를 보고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카미토를 놀라게 하고 그레이워스는 그녀가 그와 그의 팀이 학원에 있는 동안 자신의 경호원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더욱 놀라게 합니다. 한편 레시아는 지오라는 수상쩍어 보이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와 학원에서 봉인된 문서를 훔치는 거래를 합니다. 지오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 없지만 카미토와 달리 자신이 마왕에 적법한 후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카미토는 블레이드 댄스에 참가할 수 있는 자신의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건으로 피아나의 경호 임무를 수락합니다. 그레이워스는 또한 그와 그의 팀에게 최근 장기간 지진을 겪고 있는 광산 도시로 가서 그 이유를 알아내라는 임무를 줍니다. 카미토는 그 도시가 정령석 광산으로 유명했지만 한동안 이젠 유령 도시나 다름없어 그레이워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는데 오래전 강력한 군의 기운이 봉인되었고 그것이 풀릴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어. 봉인이 풀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카미토와 그의 팀에게 봉인이 온전한지 확인하러 가고 필요하다면 피아나는 칼춤으로 봉인을 복구할 거래. 필요하다면 피아나가 검으로 봉인을 복구할 거라고. 그리고 피아나는 잃어버린 여왕이라고 불리며 왕가에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도 알게 돼. 왕족에게 완전히 버려졌대. 3년 전 클레어의 언니 루비아가 화재 사건을 일으킨 후에 일어난 일인데 피아나는 화염정령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루비아의 대역을 자처했어. 화염정령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자원했어. 하지만 왜 자원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 피아나는 카미토에게 자신의 정체가 렌 애쉬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툴툴거려. 그 후 카미토와 피아나는 클레어의 방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줘. 모든 것. 그녀는 그 생각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특히 피아나가 클레어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래요. 카미토 곁에 24시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자 피아나는 클레어가 카미토와 매우 가까운 것을 알아채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클레어는 그가 자신의 종속 정령이라고 말하고 키스로 계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서로. 이에 피아나는 정말 화가 나서 카미토 소유권을 두고 클레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카미토의 소유권을 두고 평소처럼 그 남자는 인권이 전혀 없고 소유물처럼 휘둘립니다. 결국 요리 대결을 하기로 하고 두 사람 모두 실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클레어는 탄수칠 내놓고 피아나는 특제 요리 엉터리 믹스로 그들을 독살할 뻔합니다. 자신의 특제 엉터리 요리 믹스로. 한편 지오는 학원 도서관에 잠입하여 봉인된 것을 훔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류들. 하지만 나가는 길에 앨리스와 그녀의 기사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악당다운 면모를 보이며 그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앨리스의 리더를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카미토와 클레어가 앨리스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기 전까지 그 남자는 남성 속성사로 밝혀지며 4개 이상의 정령을 동시에 다룹니다. 한꺼번에. 그는 또한 카미토와 그의 비밀 신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히고 모두 전투를 벌입니다. 싸움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며 도망치고 카미토와 다른 이들은 그를 쫓습니다. 숲속으로. 전투 중 그는 검술 실력으로 카미토를 제압하고 여러 정령 무기로 그를 압도합니다. 여러 개의. 그는 또한 이전 마왕 솔로몬이 72개가 넘는 정령을 동시에 다루었다고 밝히고 자신이 그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말하며 카미토를 몰아붙이려 합니다. 여기서 그를 끝내봤자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으니 기회를 보겠다고 그는 말했지만 그때 파에나가 파에나답게 정령석을 특기로 던졌다. 그의 특기는 정령석을 던지는 것이었다. 조약돌처럼 아팠지만 그저 약간 짜증날 정도였고 그는 파에나에게 에너지 빔을 쏘았다. 파에나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파에나는 공포에 떨며 몸을 떨었다. 파에나에게는 끝인 것 같았지만 카미토는 순정파답게 그녀를 위해 뛰어들어 공격을 대신 받았다. 그는 어깨를 다쳤고 클레어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둘 다 돌아서서 파에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지오는 떠나 레시아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파에나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카미토는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파에나는 클레어가 그들을 엿보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말을 끊었다. 들킨 클레어는 안으로 들어와 자신도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카미토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파에나를 안고 도망쳤다. 클레어는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카미토는 금방 그녀를 놓쳐버린다. 그러다 린슬렛을 만나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소녀로서 말이다. 한편 카미토는 파에나와 함께 숲을 거닐며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몇 가지 힌트를 주고 마침내 그에게 자신이 몇 년 전 그가 구해준 소녀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가 오래전에 구해준 소녀라고.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가 광폭화한 군령을 막은 후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한다. 군령을 말이다. 그녀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목표는 그를 블레이드 댄스 팀에 합류시켜 우승하고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그녀는 잃어버린 여왕이 된 후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카미토는 동의하고 그녀는 놀라서 그가 왜 자신을 도우려 하는지 묻는다.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인권이 없고 모두가 자신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레이워스, 클레어, 린슬렛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예쁜 여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클레어를 떠올리며 둘 다 웃고 팀을 결성합니다. 한편 린슬렛은 클레어와 거래를 합니다. 칼춤 대회와 임무에 참여하는 대신 카미토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미용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카미토와 피오나가 앨리스와 그녀의 기사들과 마주칩니다. 앨리스는 그들에게 광산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범인을 잡고 그가 훔친 서류를 회수하기 위해서죠. 그녀는 그 서류에 광산마을에 봉인된 요르문간드라는 군사 정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고 밝힙니다. 카미토는 함께 가자며 그녀에게 합류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녀는 기사들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카미토와 피오나는 클레어와 린슬렛을 만나 모두 함께 말을 타고 광산마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말을 타고 광산마을로 향합니다. 피오나는 말 타는 법을 몰라서 이 드라마의 사쿠라답게 카미토에게 매달려 업혀달라고 합니다. 제가 승진 발표 때 쓰레기처럼 업히는 것처럼요. 말이죠. 그들은 결국 밤에 버려진 마을에 도착하고 클레어는 피오나에게 카미토에게 코알라처럼 매달리지 말고 저기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 정령을 소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피오나는 왕족의 수호 정령은 작은 고양이와 달리 그렇게 쉽게 소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카미토와 함께 계속 걷습니다. 광산을 지나가던 중 피오나는 최근 해방 위식에 사용된 가짜 건무 신사를 발견하고 누가 위식을 치렀는지 위하여합니다. 바로 그때 큰 폭발음이 들리고 그 소리에 달려가 보니 앨리스 일행이 또다시 지오에게 처참하게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지오는 공격을 반사하는 거울 정령을 가지고 있는 듯했고 그것을 이용해 앨리스는 쉽게 바로 그때 카미토와 다른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지오는 그들을 보고 자신의 정령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독가스로 그 지역을 채우면서 바람의 장벽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앨리스는 드디어 쓸모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바람 정령으로 지오의 독가스를 날려보내 클레어와 카미토에게 지오를 역습할 시간을 준다. 그들은 모두 앨리스를 엄호하고 카미토는 칼을 들고 지오와 싸우러 돌진한다. 그는 지오가 계속해서 더 많은 정령들을 소환하여 ESD에 대항해 방어하려 할 때 하나씩 지오의 칼날을 베어버림으로써 그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압도적인 수의 정령들은 카미토에게 너무 버거웠고 그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한다. 클레어와 린슬렛이 그를 돕고자 하지만 지오는 그들을 제압하지만 자신에게 부엌을 만들 수 있는 정령이 없다는 것을 잊는다. 카미토는 싸우려 하지만 ESD는 그가 너무 많은 신성한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검이 작다고 말한다. 지오는 카미토를 조롱하며 더 이상 최강의 블레이드 댄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점프하여 친구들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다. 카미토는 기가체처럼 공격을 막으며 친구들을 구하기로 한다. 지오는 카미토에게 다가가 친구를 갖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니 한심하게 약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라며 가장 강력한 정령을 소환할 준비를 한다. 리시아가 준 정령이다. 리시아가 준 정령이다. 우리의 영웅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피오나가 쓸모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령왕의 힘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러드스톤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정령왕의 힘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돌이다. 그녀는 빛의 빔을 소환하여 지오의 정령을 파괴하고 그를 날려보낸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날려보낸다. 정령을 잃은 지오는 전략적으로 도망치고
카미토와 다른 이들은 다시 일어선다.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니 앨리스와 그녀의 기사들 그리고 린슬렛까지 모두 전투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미토와 다른 이들이 지오가 군령을 해방하는 것을 막고 피오나가 재봉인의 건물을 추도록 남기로 합니다. 피오나에게 블러드스톤에 대해 묻자 그녀는 4년 전 재앙의 여왕 사건 당시 수호정령을 잃었다고 밝힙니다. 그 때문에 왕족에게 버림받고 왕위 계승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가 학원에 온 이유를 묻자 피오나는 카미토에게 키스하기 위해 왔다고 놀리며 농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건무에서 승리해 명예와 지위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학원 유일의 남성 속성 마법사이자 재앙의 여왕 여동생인 그들 팀에 합류했습니다. 정령이 없는 자신을 걱정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팀,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결정을 묻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에이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하겠다고. 하지만 먼저 여기 봉인된 영혼을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내려면 먼저 진짜 영혼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사찰을 찾고 자신이 훔친 문서의 도움으로 지오가 먼저 그곳에 도착할까 걱정합니다. 훔쳤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카데미의 모든 문서는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그가 그 문서에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바로 그때 EST가 수천 년 전 검의 사당에 봉인되기 전에 이곳에 자주 왔었고 진짜 사찰의 위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찰의 위치를 그녀는 그들을 광산에 있는 진짜 영혼 사찰 입구로 안내하고 모든 원소의 봉인이 있는 영혼의 샘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정령왕들, 그녀는 어둠의 정령, 렌 아슈타를 언급하고 그의 다른 정체성과 리시아의 성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코미토의 흥미를 끌었다. 그의 다른 정체성과 리시아의 성과 매우 흡사한 이름이었다. 그는 EST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그녀는 재봉인 건물을 빨리 해야 한다며 화제를 돌린다. 재봉인 건물을 서둘러 치러야 했다. 클레어는 파에나와 함께 정화의식에 참여하고 그들은 코미토에게 바깥 문에서 경계를 서게 한다. 각 문에서 경계를 서도록 했다. 한편 지오는 리시아를 만나 자신의 정령을 파괴한 파에나를 저주한다. 리시아는 그가 약해서 진정한 마왕의 후계자 코미토에게 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약한 정령을 준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말하고 진짜 사원으로 데려가 코미토를 완전히 물리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코미토는 사원 문 밖에서 기다리며 지오에 대해 생각하고 사실 자신이 마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지오가 나타나 둘은 싸움을 시작한다. 코미토는 즉시 그의 검의 정령을 깨뜨리고 밀쳐 그를 제압한 후 땅에 내동댕이 쳐 구식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지오는 바람 정령으로 코미토를 밀쳐내고 둘 다 말싸움과 헛소리와 불꽃 마법을 사용하며 서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코미토는 지오가 단 하나의 정령만 다룰 수 있는 실패자이며 그 외의 정령들은 파에나처럼 일회용 수정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화가 난 지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며 강력한 어둠의 정령의 힘을 가진 피의 돌이라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EST를 약화시키고 지오는 코미토를 찌릅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코미토 위에 서서 거만하게 행동하지만 코미토는 자신의 싸움은 그와의 싸움만이 아니었다며 클레어와 파에나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오의 인생을 뒤집을 공격을 준비합니다. 클레어는 채찍으로 그를 묶고 파에나는 칼춤을 추는데 이는 지오 안의 모든 정령들을 반응하게 만들고 그에게서 헛소리 BS를 뽑아냅니다. 피를 뽑아냅니다. 지오가 패배하자 코미토는 그들에게 군령의 정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레시아가 나타나 그것이 자신의 의지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녀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오에게 말을 걸며 약화된 각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미토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비웃고 결국 실패한 가짜라고 말한다. 결국 지오는 더 강한 정령이 있었다면 그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레시아에게 지오가 코미토와 싸우도록 자신의 힘을 빌려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 마왕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재각성하기를 바라면서 마왕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자신의 옛 정령이 지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본 코미토는 매우 슬프고 분노하며 그를 공격하려고 달려든다. 하지만 지오는 방어할 수 없는 파에나에게 검은 번개 공격을 날린다. 코미토는 그녀를 위해 몸을 던져 공격을 막는다.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고통받는 코미토를 본 파에나는 감정이 북받쳐 옛 정령을 불러내 과거에 나누었던 계약에 응답해줄 것을 간청한다. 코미토를 지켜요. 정령이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여 지오를 향해 역습을 시작합니다. 클레어도 가세하여 코미토가 반격할 기회를 만들고 그들은 결국 지오를 물리칩니다. 다음날 코미토는 침대에서 일어나 레시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를 옆에서 파에나가 깨어나 그의 신성한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합니다. 힘을
그들은 지호를 군에 넘겼고 군의 정령을 다시 봉인함으로써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며칠 후 코미토는 깨어나 아무 여자도 자신을 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는데 파에나와 클레어가 엉터리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초콜릿을 만들고 코미토를 반하게 하려고 불법적인 것들을 섞고 있었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게임이 끝난 후 코미토와 그의 팀, 클레어와 파에나를 포함하여 외출합니다. 다음 칼춤 대회 훈련 경기에서 클레어가 나서서 앞에 3명은 자기가 상대하고 코미토와 파에나는 숲으로 들어가 나머지 2명을 쓰러뜨리라고 합니다. 숲에서 코미토는 악기를 사용해서 바람의 칼날을 날리는 한 소녀의 매복 공격을 받고 다른 한 소녀는 거울 영혼을 이용하여 그 칼날들을 증폭시켜 되돌려 칩니다. 그들에게서 약간의 피해를 입지만 전 최강의 칼춤 실력자답게 단검 형태의 ESD를 바람 칼날 소녀에게 던져서 교묘하게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은 검 형태로 쓰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본대지로 돌아오는데 클레어가 마지막 한 명을 거의 쓰러뜨리려는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을 그녀는 채찍으로 돌영혼을 상대하지만 물영혼을 가진 소녀 중 한 명이 파에나를 붙잡습니다. 그러자 물의 정령이 파에나를 붙잡습니다. 정령들이 촉수 같은 걸로 공격하지만 그녀는 수호령을 소환하여 쉽게 물리칩니다. 이번 경기로 순위가 오르면서 다음 경기 상대가 엘라팀일지 궁금해합니다. 엘라팀이 3위라 말이죠. 하지만 그 팀 선수 2명이 아직 회복 중이라 1위나 2위 팀과 붙게 될지 고민합니다. 클레어는 아카데미 최강의 블레이드 댄서인 1위 팀과의 대결은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강의 요새라는 칭호를 가진 기사, 벌사리아가 있는 팀이니까요. 그 후 린슬렛과 만나 다음날 발렌타인 축제 준비로 장식 중인 마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카미토는 그날이 클레어의 생일임을 알게 되고 쇼핑가에서 클레어가 고르는 것을 보고 고양이 목걸이를 사주기로 합니다. 카미토는 그날이 클레어의 생일임을 알고 그녀가 쇼핑가에서 고르는 것을 보고 고양이 목걸이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암살자와 수상한 상인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레이워스는 그들이 학생들에게 불법 저주인장을 팔러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불법 저주인장을 학생들에게 팔려는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 카미토는 결석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수업을 듣다가 앨리스를 만납니다. 결석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그녀의 공부를 도왔고 그녀는 나중에 과외를 해줄 수 있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나중에 과외를 도와줄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카미토는 동의했고 앨리스는 광산마을 임무 중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광산마을 임무 동안 그의 도움에 대해 감사했다. 그날 낮 카미토는 과외를 위해 다시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가장 잘 공부하는 자신의 방으로 와달라고 말했다. 카미토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어쨌든 가기로 했다. 그녀의 방에 도착하자 앨리스는 그녀가 들어가 메이드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소파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방에 들어가 메이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요즘 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에게 선물이라고 말했다. 카미토는 린슬렛의 장난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귀족 여성으로서의 행동 방식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고 결국 그녀가 그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녀가 대신 그를 위해 요리하기로 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방을 살펴보다 렌 애슈벨의 수정사진을 발견합니다. 발세리아의 사진과 함께 말이죠. 그녀는 발세리아가 자신의 언니이며 3년 전 왕국의 최고 기사인 넘버스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블레이드 댄스에서 렌 애슈벨과의 첫 경기에서 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언니가 되기 전 학원 기사단의 지도자였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올곧고 엄격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패배 후 차갑고 권력욕에 눈이 멀었고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돌아올 것이며 다시는 그를 방에 초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자신이 훌륭한 지도자임을 증명하고 싶고 현재의 권력 추구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카미토에게 기사단에 들어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카미토는 자신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자신의 무기를 요청합니다. 미리 월급을 받아 클레어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클레어에게 앨리스와 시간을 보냈고 기사단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클레어는 카미토가 자신을 버리고 약속을 깨뜨렸다고 생각하고 울면서 방에서 그를 내쫓습니다. 다음 날 카미토는 기사단에 들어가 첫날을 잘 시작하려 하지만 불사리아가 등장하여 기사들을 한 번의 공격으로 모두 쓰러뜨리며 주목을 끕니다. 그녀는 그중 4명을 데리고 불사리아 팀을 결성하여 블레이드 댄스에 참가하고 카미토에게도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클레어 소속인 스칼렛 팀에 있다고 말합니다. 불사리아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앨리스와 함께 그의 앞길을 막으면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불사리아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가 앨리스와 함께 자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면 그냥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그 후 카미토는 앨리스와 함께 기사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정령 몬스터와 학원 도시의 싸움을 처리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클레어를 만나 해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합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소지품을 던지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녹색머리 소녀가 클레어를 싫어하는 두 기사에게 다가가 저주받은 인장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클레어에게도 다가가 하나를 건네주지만 클레어는 카미토를 떠올리고 그녀를 밀치며 귀찮은 판매원은 싫다고 말했다. 그때 두 기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조종당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에게서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그들의 정령들이 소환되었다. 그 정령들은 강해졌고 이제 어둠의 요소와 섞여 있었다. 정령들은 날뛰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클레어부터였다. 클레어는 맞서 싸우며 도시로 도망쳤고 카미토와 앨리스는 큰 폭발음을 듣고 저주받은 인장의 정령 중 하나가 마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지만 한 방에 베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바로 그때 카미토는 정령이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다.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만 영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그 후 그는 영을 끝장내기로 결심하고 앨리스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의 합동 공격은 거울 영을 부수지만 거의 반격을 가한다. 카미토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클레어가 채찍으로 맞고 싸움에 합류한다. 다른 영도 현장에 나타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카미토와 소녀들은 그들에게 돌격하기로 결정하지만 바로 그때 강력한 공격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건물을 포함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 영들도 알고 보니 발세리아가 그 공격을 가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앨리스를 약한 기사라고 조롱한다. 이것에 화가 난 카미토는 그녀에게 말을 취소하라고 말하고 돌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가볍게 밀쳐 카미토를 날려버리고 걸어간다. 다음날 저녁 카미토는 붕대로 온몸을 감싼 채 침대에서 깨어난다. 클레어가 그를 살피러 들어오고 카미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생일 선물을 건네준 후 두 사람은 화해한다. 그리고 클레어가 그에게 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바로 그때 피에나가 들어와서 다음날 발세리아 팀과의 블레이드 댄스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알립니다. 경기는 다음 날입니다. 카미토는 원거리에서 그녀의 방어를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에나는 그들이 무언가를 생각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부상으로 인해 전투에 참가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린슬렛이 들어와서 발세리아의 원거리 방어를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미토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방어를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카미토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게다가 클레어는 앨리스에게도 합류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앨리스는 자신의 기사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그녀의 친구들이 들어와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까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스칼렛 팀에 합류하여 꿈을 이루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까지 회복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스칼렛 팀에 합류해 꿈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로써 스칼렛 팀은 마침내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에 참가할 모든 멤버를 확보하게 되었고 발세리아와의 경기를 준비합니다. 한편 발세리아가 녹색 머리에 자신을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상인인데 알고 보니 발세리아도 저주받은 봉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봉인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카데미의 모든 사람들이 발세리아 팀이 아스트랄 제로에 도착해서 스칼렛 팀과 싸우는 것을 보기 위해 성문 주위에 모였습니다. 클레어는 모두에게 위치를 잡고 적을 찾으라고 명령하지만 발세리아가 나타나 자신이 혼자 처리하겠다며 거대한 총을 겨눕니다. 그녀의 정령 드레드넛은 다양한 능력과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메카 아머 타입입니다. 발세리아가 공격하지만 린스는 모든 공격을 화살로 막아냅니다. 화살로 모두 막아내죠. 그런 다음 관절에 여러 개의 얼음 화살을 쏘아 메카를 완전히 얼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클레어와 다른 이들은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고 그들은 최강의 합동 공격을 가해 발세리아를 쓰러뜨립니다. 발세리아는 그들을 칭찬하지만 자신의 정령이 돼지 타입이며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밝힙니다. 그런 다음 탱크처럼 그들에게 돌진하지만 피에나가 자신의 수호 정령으로 막습니다. 정령 발세리아는 무기를 그녀에게 겨누지만 클레어가 불꽃 채찍으로 막고 엘리의 도움을 받아 화염 토네이도를 만들어 발세리아를 밀쳐냅니다. 발레리아는 자신의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하다며 그들에게 일제 공격을 퍼붓고 심지어 피에나의 수호 정령까지 쓰러뜨립니다. 그들은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클레어는 말로써 모두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모두의 사기를. 그녀는 돌진하여 스칼렛을 발세리아의 주의를 끌게 하고 자신의 불정령 마법으로 발세리아의 갑옷을 가열합니다. 그녀의 화염정령 마법으로. 발세리아는 그런 어리석은 공격은 자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만 클레어는 뒤로 점프하고 린슬렛이 얼음 화살로 같은 부위를 공격하게 한 후 자신의 불마법으로 다시 가열합니다. 다시 한번 그녀의 화염 마법으로 급격한 가열과 냉각으로 인해 철이 부러지고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정신에도. 그러자 앨리스는 돌풍 토네이도를 날려 마무리하고 발세리아의 갑옷을 부수며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발세리아의 갑옷을 부수어 패배시킵니다. 앨리스는 여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 달려가지만 그녀는 일어서더니 다른 저주받은 인장 사용자들처럼 정신을 잃기 시작하며 어두운 기운을 발산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자신의 동료들까지 공격합니다. 자신의 팀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녀는 모두를 붙잡고 앨리스에게 치명타를 입히려 하지만 카미토가 뛰어들어 그녀의 정령팔을 잘라내고 그날 밤의 대장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사스케 모드로 돌입하여 모든 어둠의 기운팔을 잘라내고 동료들을 구하고 재빨리 돌진하여 발세리아를 베는 공격으로 제압하며 보는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합니다. 싸움 도중 카미토가 상처의 고통을 참느라 움직임을 멈춘 틈을 타 발세리아는 기회를 포착하고 창공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피오나가 베지터처럼 자신의 힘을 나눠 카미토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카미토는 발랄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고 반격합니다. 앨리스, 클레어, 린슬렛도 함께 싸우기로 하고 팀워크를 발휘하여 마침내 그녀를 제압합니다. 카미토가 그녀의 정령의 핵심을 꿰뚫어 저주받은 인장을 파괴하고 발세리아를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이로써 스칼렛 팀이 승리하여 학원의 블레이드 댄스 참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댄스. 한편 녹색머리의 저주받은 인장 판매상이 발세리아의 시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난감을 부쉈다며 다음에는 카미토와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레이워스가 나타나 그녀의 이름이 비비안이라고 밝힙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옛 제자였고 비비안을 실패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이틀 전 밤에 인장 무늬를 보고 그녀임을 알았다며 그 무늬가 제자가 자신과 함께 일했을 때 작업하던 것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소중한 제자들을 건드린 것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녀를 반쯤 죽은 사시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돌아서다 리시아의 존재를 깨닫고 모든 것이 그녀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리시아는 카미토를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한편 우리의 영웅들은 승리를 자축하고 발세리아는 부상 회복을 위해 떠납니다. 부상에서 회복될 것 같습니다. SE 저주 해제 능력 덕분에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능력 덕분입니다. 동료들과 즐거운 축하를 한 후 모두 다가오는 블레이드 댄스 토너먼트를 준비하고 행사 당일 참가자들이 아스트랄 제로에 떠다니는 섬으로 향하는 비행선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선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요약본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봬요. 잘 지내세요.